당신은 소리내어 말해야 하며 세 손가락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또한 항상 세련된 옷차림을 유지해야 합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도 이런 이해하기 어려운 규칙이 존재하지 않지만 크로아티아에서는 다릅니다. 크로아티아는 오랫동안 아름다운 자연경관, 다양한 문화, 그리고 풍부한 역사를 지닌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독특하고 때로는 놀랍고 유머러스한 법규들이 존재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오직 크로아티아에서만 볼 수 있는 15가지 금지법과 흥미로운 규칙을 소개합니다. 모든 내용을 확인하면 깜짝 놀랄 준비를 하세요. 15위. 감탄하기, 와우해야 합니다. 크로아티아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모든 것에 대한 존중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 나라에서는 불평하는 태도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왜 여기서는 영어를 잘 안 쓰죠? 와이파이가 너무 느려요. 이런 말을 자주 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어렵습니다. 크로아티아 사람들은 자국에 대한 자부심이 매우 강합니다. 그들은 역사적으로 여러 차례 외세의 침략을 겪었기 때문에 나라와 문화에 대한 애정이 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크로아티아의 멋진 것들을 보여주면 그 순간을 와우 하며 감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점을 잘 활용하면 크로아티아 여행이 훨씬 더 즐거워질 수 있습니다. 현지인들에게 흥미로운 곳을 추천해달라고 부탁하면 더욱 친절한 응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록 현지 언어를 하지 못하더라도 밝고 열린 태도로 대화를 시도해보세요. 그들은 친절하게 다가오는 사람들에게 매우 따뜻한 태도를 보입니다. 14위. 천천히 사는 법. 재정적인 부담과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인해 삶이 답답하고 숨막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나요? 그렇다면 저와 함께 크로아티아로 떠나보세요. 이곳에서는 인생을 단순하고 여유롭게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크로아티아 사람들은 삶을 단순하게 만드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어려움이 있더라도 편안한 마음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며 여유를 가지는 것이 이들의 생활 철학입니다. 일본에는 이키가이, 생키가삐, 삶의 목적, 스웨덴에는 라곰, 적당한 균형, 네덜란드에는 헤젤리흐, 게젤리그, 아늑한 생활이 있다면 크로아티아에는 포말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영어로 번역하면 천천히, 여유롭게 라는 뜻입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 위 기자 폴 크빈트는 크로아티아의 달마치아 지역을 방문했을 때 이 철학을 경험했습니다. 달마티아는 아드리아해 동부 해안의 좁고 긴 지역으로 북쪽의 랩 섬에서 남쪽의 쿼터만까지 이어집니다. 그는 이곳에서 현지인들에게 포말로에 대해 들었습니다. 이 개념은 모든 것을 단순하게, 천천히, 걱정하지 않기, 커피 한 잔 더 마시기 등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말로는 단순히 일을 미루거나 게으르게 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생활 방식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균형을 유지하고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입니다. 크로아티아 사람들은 이 개념을 단순한 철학이 아닌 인사법으로도 사용합니다. 그래서 현지인들이 작별 인사를 할 때 포말로라고 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서두름이라는 단어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불필요한 경쟁을 피하며 부정적인 에너지를 방출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나라에서는 주말에 장을 볼 때 마치 마라톤을 하듯 바쁘게 움직이며 사람들끼리 밀치거나 눈치를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크로아티아에서는 쇼핑조차도 여유롭게 즐기는 것이 원칙입니다. 크로아티아 사람들은 커피를 매우 사랑합니다. 이들에게 하루를 조용히 시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출근하자마자 업무를 시작하는 대신 먼저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준비합니다. 점심시간에는 건물 옥상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햇볕을 즐기고 업무를 보기도 합니다. 점심시간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온전히 나 자신을 위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런 느긋한 생활 방식에도 단점이 있습니다. 비즈니스 약속을 잡을 때 갑작스럽게 일정이 바뀌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구체적인 시간 없이 오늘이나 내일 또는 편할 때 라는 식으로 약속을 잡는 경우도 많습니다. 13위. 세 손가락 사용 금지. 크로아티아를 방문할 때는 손짓과 몸짓에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손가락을 사용하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예절 문제가 아니라 역사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크로아티아에는 별표, 세 손가락 경례, 쓰리 핑거 살루트, 별표라는 손짓이 있습니다. 엄지, 검지, 중지를 펴서 표현하는 이 손짓은
특정한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세르비아와 관련이 있습니다. 사실 관광객들은 보통 이 의미를 잘 모릅니다. 예를 들어 술집에서 맥주 3병을 주문할 때 세 손가락을 펴서 숫자를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크로아티아에서는 이 행동을 절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유는 크로아티아의 역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과거 유고슬라비아 전쟁 당시 특정 군대가 이 손짓을 승리의 상징으로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이와 유사한 행동을 하면 오해를 살 수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 불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크로아티아에서는 친절한 태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손짓을 사용할 때도 주의를 기울이고 현지 문화를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12위. 세련된 옷차림 필수.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너무 화려하게 옷을 입는 것을 부담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크로아티아에서는 최대한 우아하고 세련된 스타일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크로아티아 사람들은 외모를 깔끔하게 유지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옷차림과 액세서리 선택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이는 단순한 스타일이 아니라 사회적 지위와 자식 및 타인에 대한 존중을 표현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옷은 단순히 몸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개성과 스타일을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벨트, 모자, 선글라스, 보석류 등의 액세서리를 활용하여 더욱 세련된 느낌을 연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외모 관리와 옷차림을 신경 쓰는 것은 단순한 개인의 취향이 아니라 사회와의 소통 방식이며 전통과 가치를 존중하는 태도로 여겨집니다. 특히 교회나 성지를 방문할 때는 더욱 단정한 옷차림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날씨가 덥더라도 단 몇 분이라도 시간을 내어 깔끔한 스타일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11위. 전쟁에 대한 대화 금지. 우리는 모두 유럽에서 벌어지는 전쟁 소식을 계속 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크로아티아에서는 이 주제를 함부로 꺼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 유고슬라비아 전쟁의 상처는 아직도 크로아티아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이 나라는 큰 혼란을 겪었으며 그 흔적은 지금도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크로아티아 사람들은 매우 강한 애국심을 가지고 있으며 특정 국가, 세르비아에 대한 언급을 불편하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또한 크로아티아에는 세르비아계 소수민족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은 각자의 시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지인과 전쟁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신중해야 하며 가능하면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12. 적절한 공공애정 표현. 크로아티아 사람들은 개방적이고 친근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 거리에서 젊은 커플들이 자연스럽게 애정을 표현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으며 심지어 어르신들도 이를 크게 문제 삼지 않는 분위기다. 하지만 무엇이든 적당한 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공공장소에서 애정을 표현할 때는 자연스럽고 절제된 방식이 바람직하다. 이는 단순히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 대한 배려이기도 하다. 진심으로 상대를 사랑한다면 애정을 표현하는 것은 괜찮지만 과한 행동은 오히려 어색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 크로아티아의 문화와 사회적 분위기를 존중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공공장소에서 애정을 표현할 때도 상대방과 주변 사람들이 모두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이 좋다. 9위. 크로아티아에서는 큰 소리로 말해야 한다. 만약 조용하고 섬세한 대화를 선호하는 사람이라면 크로아티아에서 조금 당황할 수도 있다. 크로아티아 사람들은 대체로 직설적이고 활기찬 대화를 즐기며 목소리도 큰 편이다. 때로는 그들의 말투가 다소 강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는 단순한 소통 방식일 뿐이다. 심지어 논쟁이 아니라도 평범한 대화 중에 자연스럽게 목소리를 높이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젊은이들이 마치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냥 대화하고 있는 것뿐이다. 그러니 당황하지 말고 당신도 큰 소리로 또박또박 말해보자. 특히 상점 직원이나 서비스업 종사자 혹은 관심 있는 상대와 대화를 나눌 때는 또렷한 발음과 자신감 있는 말투가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다. 크로아티아에서는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웅얼거리거나 너무 작은 목소리로 말하면 상대방이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다. 부드럽고 조용한 말투를 사용하는 사람은 때때로 소극적이거나 자신감이 부족한 사람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다. 이곳에서는 가족 이야기가 주된 대화 주제지만 주로 긍정적인 이야기만 나누는 경향이 있다. 스포츠도 매우 인기 있는 주제로 특히 축구, 테니스, 농구에 대한 대화는 크로아티아 사람들에게 큰 흥미를 끈다. 또한 요리와 와인에 대한 이야기를 좋아하는 이들도 많다.
자신이 다녀온 멋진 레스토랑이나 직접 만들어본 요리 레시피를 공유하는 것은 흔한 대화 주제다. 한편 유명인, 음악, 영화, 그리고 정치 이슈에 대한 대화도 종종 이루어진다. 하지만 정치적 이야기를 나눌 때는 반드시 조심하는 것이 좋다. 특히 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크로아티아 사람들과의 대화에서는 신중한 태도가 필요하다. 8위. 신체 접촉을 좋아하는 문화. 크로아티아 사람들은 이탈리아와의 문화적 교류가 많고 전반적으로 남유럽 특유의 개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개인적인 공간에 대한 개념이 상대적으로 느슨한 편이다. 처음 만나는 사람이라도 자연스럽게 포옹을 하거나 대화 중에 손짓이 많고 가벼운 신체 접촉을 하는 경우가 흔하다. 때때로 서로의 어깨에 손을 올리거나 팔짱을 끼는 모습도 쉽게 볼 수 있다. 특히 연령에 상관없이 친절한 사람들이 많아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도 길을 안내해 줄 때 자연스럽게 어깨에 손을 올릴 수 있다. 이러한 행동은 단순한 호의의 표현이므로 어색하게 여기거나 불편해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이러한 신체 접촉에도 나름의 규칙이 있다. 여성들 사이에서는 포옹이 자연스러운 인사 방식이지만 남성들끼리는 보통 악수나 미소, 가벼운 눈맞춤 정도로 인사를 나눈다. 반면 이성 간에는 거리를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크로아티아에서는 상대방과 충분히 친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한 신체 접촉을 시도하면 오해를 살 수 있으니 조심하는 것이 좋다. 7위. 관광객에게 친절한 편은 아니다. 크로아티아는 1244개의 아름다운 섬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나라의 자랑이자 전 세계 관광객들에게 매력적인 요소다. 실제로 관광산업은 크로아티아 GDP의 20% 이상을 차지할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한다. 뛰어난 자연경관 덕분에 세계 각국에서 수많은 여행객이 크로아티아를 찾는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도시에서는 관광 개발 프로젝트가 잠정적으로 중단된 상태다. 그 이유는 관광객들이 몰려오면서 현지인의 평온한 삶이 방해받는다는 우려 때문이다. 크로아티아 사람들은 관광객이 직접 방문하는 것보다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있다가 기부금만 보내주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할 정도다. 이는 일부 관광객들이 크로아티아 문화를 잘 이해하지 못한 채 부적절한 행동을 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전쟁에 대한 민감한 주제를 꺼내거나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등 무례한 행동을 하면 현지인들이 불쾌함을 느낄 수 있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크로아티아 사람들이 관광객을 무조건 반기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6위. 지문처럼 생긴 섬, 발제나츠 섬. 오늘은 크로아티아의 교육 이야기를 잠시 접어두고 세계에서 가장 신기한 장소 중 하나로 떠나보자. 바로 지문섬이라고 불리는 특별한 섬이 있다. 아드리아해에 위치한 이 작은 섬은 최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달마티아 해안에 있는 시베닉 제도, 시베닉 아키펠라고 내에 위치한 발제나츠 섬, 발지낙, 바베낙은 단 1.4km 이 크기에 불과하지만 섬 전체가 수많은 돌담으로 뒤덮여 있다.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이 섬은 마치 거대한 지문처럼 보인다. 길게 뻗은 낮은 돌담들이 마치 사람 피부의 능선과 골처럼 패턴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크로아티아의 시골과 해안 지역에는 아일랜드, 영국, 스코틀랜드처럼 오래된 돌담이 많이 남아있다. 이러한 돌담은 수세기 전부터 농지의 경계를 구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시멘트나 접착제 없이 돌을 조심스럽게 선택하고 퍼즐처럼 맞춰 쌓아 올리는 방식으로 건축되었다. 크로아티아 해안 지역은 석회암이 많은 카르스트 지형으로 이루어져 있다. 농사를 짓기 위해 농부들은 땅속에 돌을 채우고 그 돌들을 활용해 경작지를 둘러싸는 담장을 쌓았다. 발제나츠 섬은 길이가 겨우 500m밖에 되지 않지만 섬 전체를 가로지르는 돌담의 총 길이는 무려 23km에 달한다. 최근 크로아티아 정부는 이 섬과 돌담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목록에 포함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5위. 인구의 50%가 책을 읽지 않는다. 크로아티아의 독특한 점 중 하나는 자국의 유명한 작가들을 매우 자랑스러워하면서도 인구의 50%가 책을 읽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크로아티아의 여러 광장, 거리, 랜드마크들은 유명한 작가들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크로아티아인의 절반 가까이가 지난 5년간 단 한 권의 책도 읽지 않았다고 한다. 이 때문에 교육개혁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학생과 학자들의 독서 습관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특히 시골 지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땅을 크로아티아의 유명 작가와 시인들이 어떻게 묘사했는지 자랑스럽게 이야기한다.
하지만 정작 그 작품의 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드물다. 이는 시골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책을 거의 읽지 않기 때문이다. 독서 문화를 장려하고 국민의 문화적, 지적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개혁이 필수적이다. 어린 시절부터 독서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 시스템을 개선하고 다양한 장르와 흥미로운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독서의 가치를 알리는 문화 행사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독서 문화를 더욱 확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4위, 넥타이에 대한 자부심. 오늘날 넥타이는 전 세계 남성 패션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넥타이는 소년들의 동경, 신사의 자부심, 그리고 여성들의 열정을 담고 있으며 동시에 크로아티아의 자랑이기도 하다. 크로아티아인들에게 넥타이는 단순한 패션 아이템이 아니라 문화적 상징이자 국민의 자부심을 나타낸다. 넥타이의 정확한 기원은 여전히 논쟁의 대상이지만 넥타이에 대해 조사하거나 관련 자료를 찾기 시작하면 결국 모든 길은 크로아티아로 이어진다. 넥타이, 크라바트, 크레빗는 크로아테, 크로에이트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다. 프랑스 루이 13세 시대에 크로아티아 용병들이 착용했던 스카프가 넥타이의 시초로 알려져 있다. 당시 프랑스인들이 크로아테를 크라바트라고 잘못 발음하면서 이 명칭이 정착되었고 오늘날까지 사용되고 있다. 초기 넥타이는 스카프 형태였다. 병사와 장교들은 면이나 리넨 천을 목에 두르고 다녔으며 고위 장교들은 실크로 만든 넥타이에 레이스 장식을 더해 세련된 멋을 냈다. 이러한 스타일이 점차 유행하면서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 2003년 9월 18일 크로아티아는 넥타이의 날을 기념하여 세계에서 가장 큰 넥타이를 제작하며 넥타이에 대한 사랑을 표현했다. 이 넥타이는 총 9,015m 이 크기의 붉은색 천으로 만들어졌으며 크로아티아의 자부심과 더불어 전 세계적인 문화유산을 상징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3위, 세계적으로 유명한 과학자들의 고향. 오랜 역사 속에서 크로아티아 출신 과학자들은 인류를 위한 혁신적인 발명들을 남겼다. 많은 과학자들이 해외에서 연구하며 성과를 이루었지만 그들의 업적은 여전히 크로아티아의 과학적 잠재력을 보여준다. 위대한 발명가 니콜라 테슬라는 크로아티아에서 태어나 과학에 헌신한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는 학업과 연구를 미국에서 진행하며 현대전기의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 21세기에도 크로아티아 과학자들은 해외로 나가 연구 경험을 쌓고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크로아티아에서는 교육 예산이 감소하면서 연구와 학문 지원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교육개혁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며 국민들은 새로운 정부가 이 개혁안을 통과시킬지 주목하고 있다. 비록 일부 지역에서는 과학과 교육에 대한 관심이 부족할 수도 있지만 세계적으로 유명한 크로아티아 출신 과학자들이 탄생한 것은 이 나라가 가진 강력한 연구 능력과 잠재력을 증명하는 사례다. 크로아티아 과학자들이 국제적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연구기관과 대학, 정부의 지원뿐만 아니라 과학자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 덕분이라 할 수 있다. 2위, 특별한 왕자위 게임 투어. 크로아티아 자다르, 제더, 위 달마티아 해안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TV 시리즈 별표 왕자위 게임 오브 스론즈, 별표의 대표적인 촬영지 중 하나다. 로마 시대의 흔적이 남아있는 이 고대 도시에서 해외 관광객들은 드라마에서 영감을 얻은 특별한 투어를 직접 경험할 수 있다. 왕자위 게임 팬이라면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아드리아해의 보석이라 불리는 두브로브니크, 더브로브닉 또는 크로아티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인 스플리트를 탐험하는 것이다. 거의 2000년의 역사를 간직한 고대 건축물, 로마 시대의 경기장, 1000년이 넘은 교회, 유서 깊은 마을과 꿈같이 아름다운 해안 섬들을 직접 둘러볼 수 있는 특별한 모험을 떠날 준비를 해보자. 믿어도 좋다. 이 경험은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독특하고 잊을 수 없는 순간이 될 것이다. 1위, 바닷속에서 숙성되는 와인. 크로아티아에서는 일반적인 와인 숙성 방식과는 전혀 다른 특별한 방법으로 와인의 품질을 높인다. 오크통이나 스테인리스 스틸통이 아닌 와인은 내부에 특수한 왁스층과 보호막이 코팅된 항아리, 암포라에 담겨 바닷속 20m 깊이에 보관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바닷속의 고요함과 빛이 차단된 환경이 와인을 숙성시키기에 이상적인 조건을 제공한다. 또한 바닷속에서 와인을 숙성하면 크로아티아 해양 문화의 정취가 더해져 더욱 독창적인 매력을 지닌 와인이 탄생한다. 이 방법은 단순히 와인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넘어 예술과 창의성을 결합하여 크로아티아 전통 문화의 가치를 담아내고 있다. 현재
이렇게 해저에서 숙성된 와인은 크로아티아의 관광도시 두브로브니크에 위치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제공되고 있다. 이 특별한 와인을 맛보기 위해서는 60달러에서 350달러 사이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크로아티아에 방문한다면 현지인들과 함께 이 독특한 와인을 즐겨보자. 크로아티아인들은 와인을 사랑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지금까지 크로아티아의 독특한 규칙과 흥미로운 문화에 대해 알아보았다. 세 손가락 사용 금지부터 큰 소리로 말하는 것에 대한 제한까지 이 나라에는 독특한 규정들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러한 특이한 규칙들을 통해 크로아티아 문화의 다양성과 깊이를 엿볼 수 있다. 각 나라에는 저마다의 전통과 특징이 있으며 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앞으로도 세계 여러 나라의 놀라운 이야기들을 전해드릴 테니 채널 구독과 팔로우를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